자, 반갑습니다. 오늘 물질의 자성, 물질의 자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자성, 즉 자기적인 성질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 물질들이 왜 자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지 그 원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 철로 이루어진, 포켓몬스터 철로 이루어진 이 녀석을 딱 가져다 놓으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석과 함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종이입니다. 자, 종이를 자석의 앞에 가져다가 가면 종이가 어떻게 되죠? 자, 종이가 달라붙긴 한데 방금 전 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유리막대입니다. 자, 유리막대 경우에는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가져다 가면 얘가 약간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강하게 잡아당기고 약하게 잡아당기고 이런 자기적인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적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바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강자성, 그리고 아주 약하게 잡아당기는 상자성, 그리고 자석을 밀어내는 반자성까지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각각을 알아보기 전에 과연 이 자성, 자기적인 성질이 왜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일단 자석을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이 자석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자를 거란 말이야. 자, N극과 S극 정확히 반을 자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녀석들도 똑같이 SN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또 반으로 잘랐더니 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계속 자르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자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자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가 바로 자석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원자가 자석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리를 볼까요? 자, 이 고리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쪽 부분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됩니다. 자, 즉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곧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로 원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안에서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전자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될 겁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 전류가 뭘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N극과 S극인 자석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자가 자성을 가지는 첫 번째 원인, 전자의 궤도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이 궤도 운동을 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이렇게 돕니다. 그걸 우리가 전자의 스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핀에 의해서도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물질들이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강자성을 띤 물체는 자석에 매우 잘 달라붙습니다. 자, 그럼 이 자석을 가져가기 전에 일단 이 강자성을 띠는 물체는 자, 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원자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들이 무질서하게 다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자기적인 성질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가게 되면은 이 하나하나의 원자 자석들이 이제 이 외부에 있는 자석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늘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자성체를 구성하는 이 원자 자석들 있죠? 이 하나들. 자, 이 녀석들이 외부 자기장에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란하게 자기화가 되면은 자, 이쪽은 전부 다 S극이다. 그죠? 그러면 이 N극과 서로 잡아당기게 되고 이쪽은 다 N극이다. 그죠? 그래서 이 S극과 잡아당기게 되는 겁니다. 자석에 강하게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강자성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뒤에도 그 자석의 효과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강자성체입니다. 자, 물론 자석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영원히 자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시간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상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는 굉장히 약하게 달라붙습니다. 자기화되는 정도가 약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기 전에는 원자 자석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녀석들이 자기화가 되긴 한데 강자성체보다는 굉장히 약하게 자기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상자성체의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석과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자성체입니다. 자, 반자성체는 좀 독특한데요. 외부 자기장을 가기 전에 이 녀석들이 원자 자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핵이 있고요.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와 그 다음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개수도 다르게 되겠죠. 자, 반자성을 띠는 물체들의 원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 녀석들이 전자 하나하나가 궤도운동이나 스핀을 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죠. 근데 얘가 만드는 거랑 얘가 만드는 거, 이게 정반대가 돼서 얘네들끼리 상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얘와 얘도 상쇄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원자 자체가 겉으로 자기적인 성질을 나타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로 외부 자기장을 가기 전에는 전혀 어떤 자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지만,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이 N극이죠. N극과 이 N극이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도록 자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S극은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끼리는 서로 이제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에는 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초전도체입니다. 자, 초전도체는 이렇게 위에 자석을 두게 되면은 자석을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 자석이 떠 있게 되죠. 자, 이러한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자석과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도 반자성을 띤 반자성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특히 요 강자성체 정도는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도록 하세요.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제거했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가지게 되는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자기적인 성질을 어떻게 왜 띠게 되는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 안에 있는 전자들의 궤도 운동이나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 자,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 자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강자성은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